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방송을 하려 합니다. 먼저 요즘에 보면 작년 10월달, 11월달 이맘때를 좀 보는 듯 합니다. 전세금, 매매금 상승하는 부분이 정체가 된 상태고요. 급수를 따져가지고 1급수, 그리고 상급수, 5급수, 이 중에 현재 상급수에서 5급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겠지요. 지방부터 해가지고 3에서 5급수 지역들은 현재도 하락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1급수, 2급수 지역에 있어서는 상승이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 부분이 잠시 멈춰 있는데, 언론들은 아직도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건설사들이랑 뭐 결탁이 돼 있는 것인지 아직도 부동산에다가 풍선을 불듯이 후후 불어 제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후 정부도 거기에 입 맞춰서 후후 불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브릿지론 100억, 1000억을 빌리면 이 수수료 200억 떼가고 이자만 150억 합쳐가지고 350억을 떼간답니다. 그러다 보니 브릿지론 또 힘들어 죽겠는데 PF 금액이 더 큰데 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경제 뉴스 검색을 하면 이 새마을금고 뉴스는 아예 그저 수중 저 길바닥 어느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검색을 해야지만이 이 기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 경제를 보면 죄다 뭐 아파트가 가격이 뛴다느니 뭐 개소리나 지금 언론들이 풀어 제끼고 있는 것만 상위권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낚시질을 미친 듯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브릿지론과 PF 부분들을 과거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브릿지론은 땅을 사기 위한 건설사나 시행사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 부분들을 브릿지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연결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더 큰 금액이지만은 PF, 요즘에 로봇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해서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개인이 분양받으면 준도금 대출을 땡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갚아주는 겁니다. 요즘에 시대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고급진 보고서들을 신나게 읽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굳이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림자 본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마치 기자가 되듯 언론사의 직원들 마냥 우리가 직접 한국 신용평가 이런 보고서들을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읽고 우리도 방송도 할 수도 있고 기사도 낼 수 있습니다. 좀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7월 11일자 새마을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부분 증권사 저축은행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향후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김애일, 노재웅, 각수연 연구원님 감사드리고 위지원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글자 볼 필요 없고 차트만 신나게 봅니다. 왜냐하면 글자 읽는 것은 피곤하니까요. 현재 파란색, 하늘색 A 연체율은 말 그대로 A급 건설사나 시행사, 금융사들이 이제 그 부분들의 연체율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요 녹색은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 A, 그러니까 A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포지션이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현재 이 건설업 부동산 대출 잔액 부분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B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체율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달의 자료이긴 한데 이것도 12월 2022년 12월 자료를 표현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녹색이
새마을금고에 있어가지고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연체율, 연체율도 낮고 들어가는 돈도 뭐 그닥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근데 문제는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 잔액 이 부분이 지금 연체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금액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새마을금고가 월등히 지금 연체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98, 90%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캐피탈 다 위험합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시중은행들은 IMF 때 겪었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완고한 성을 만든 부분도 있고 시중은행의 대부분의 투자 드는 부분이 외인 80% 이상입니다. 즉 은행이 돈을 벌면 외인들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신탁업 레포트입니다. 오지민, 위지원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읽어봤었을 때 역시나 글자는 읽기 피곤하고 따분하니까 우리는 중요한 차트만 보도록 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시공 능력 순위별로 해가지고 사업 구성을 책임 준비형 그리고 차입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책임 준공형은 시공사가 시공하다가 잘못되면은 토지 신탁에서 PF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쬐끄만한 회사들, 회색이 500위 하위의 건설사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00위 이상의 회사들이 9%, 그리고 300위 이상 건설사들이 40%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100위 이상의 아파트들을 30%고요. 그리고 차입형, 돈 있는 회사들은 건설사가 주도하에 시공하다가 잘못되면은 건설사가 돈을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이쪽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10위권 이상 건설사들이 36%, 100위권 이상 되는 건설사들이 48%, 그래서 약 90%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0위권 이상 건설사들이 90% 이상이다. 그리고 다음 보실 것은 놀라운 자료인데 현재 이 부분이 계획이고 이 부분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공정표를 짤 때 시간 대비 이제 100% 뒤로 가면 갈수록 준공이 이제 가까워지는 부분인 것인데 요 줄 따라 가지고 끝까지 여기 도달하면은 이제 닫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점 찍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시공해 가지고 마친 부분이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공사가 문제가 있다 보니 좀 공사가 딜레이 되거나 중단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12월 달 기준으로 보십시오. 현재 이렇게 낙후된 점이 개수로도 셀 수 있을 만큼 적은데 지금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다 그랬을 때 차이가 현저히 보이십니까? 전반적으로 또 밑에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딱히 흥미 있어 할 부분들이 보여지진 않아서 소개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요거를 링크를 좀 걸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집값들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잡는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소무리떼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정면으로 사자가 항소떼를 고기 한번 뜯어 먹겠다고 전면으로 들이박는 거랑 똑같습니다. 맛있는 항소가 뛰어간다 하더라도 뭐 그냥 그늘 밑에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룰루랄라 쉬고 있는 사자가 항소떼를 들이박는 사자보다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이자가 달러를 RP로 해가지고 넣어놓으면은 4.6% 이자를 줍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CMA 또는 RP 채권 환매 투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익이 짭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굳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돈 내주면서 내 집값 올라라 기도드리고 가슴 졸이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병 사태 때는 집에 갇혀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집이 좀 넓었으면 그리고 집의 인테리어가 좀 좋았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일해서 돈 벌기 바쁘고 주말에는 나가서 놀기 바쁘다 보니
집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집을 사셔야겠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상급수, 5급수 지역은 상승폭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진 않았으니까 잘 보셔가지고 저렴한 금액에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매집해서 사시다가 남은 돈으로는 저축을 해서 추후에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어 제끼고 금리가 인하했었을 때 그때 집을 사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가경제 부동산 방송 끝.